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여기 있는 노트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노트북이 기존에 두 개가 있었거든요. 성능이 좀 괜찮고 지금도 사용을 충분히 하고 남을 정도의 그런 성능의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조금 크고 조금 무겁다는 거예요. 사실 노트북만 가지고 이제 출장을 나가거나 강의를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사진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 삼각대, 심지어 조명까지 이렇게 같이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런 거에 좀 무게라든지 크기 이런 게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HP에서 나온 파빌리온 에어로 13이라는 모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무게는 97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고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작고 가볍기만 해서는 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사진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는 노트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휴대성과 성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노트북을 찾은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외관을 보시게 되면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 로즈 골드, 이렇게 내추럴 실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컬러는 화이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화이트 모델도 봤거든요. 근데 화이트 모델이 실버보다는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쪽은 지금 방열판이 있고 양쪽에 스피커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있는데, 스피커를 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노트북을 사용할 때 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소리가 이쪽으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리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흡수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없다고 말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피커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윈도우 노트북 자체가 스피커가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없긴 해요. 예, 몇 개 빼고는 말이죠. 어쨌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이쪽에는 단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는 HDMI, USB, 그리고 C타입, 그 다음에 여기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공급 장치, 이쪽에는 또 USB 단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USB 단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단자 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사진 촬영을 하시면은 보통 SD 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물론 안 쓰시는 다른 그 형식의 메모리 카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SD 슬롯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때는 그 SD 슬롯이 있는 허브를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보이는. 그럼 이제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트랙패드, 여기 지문인식 장치, 이게 이제 윈도우로 로그인할 수 있는 그 지문인식 센서라고 보시면 키보드, LCD 화면,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트랙패드의 느낌이라든지 촉감, 움직임 이런 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키감이라고 그러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쫀득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가지고 노트북 같은 경우 조금 정숙하고 얌전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경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경쾌하다는 게 키보드에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비슷하게 나는데 이 텐션, 그러니까 탄력이 있어요, 키보드가.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LCD 회상도 같은 경우는 1920에 1200, 16대 10의 해상도고요. 그리고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에 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2단계 밝기로 조절되거든요. 한 번 누르면 강한 빛이 나오고, 두 번 누르면 은은한 빛이 나오고, 세 번 누르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바깥이라든지 안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자체는 썩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노멀합니다. 먼저 이제 모니터 휘도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이 휘도가 이제 밝기죠. 모니터 밝기인데, 이쪽에, 그리고 가운데, 측면, 아래쪽, 위쪽, 이렇게 그 밝기가 전체적으로 좀 고른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휘도가 우리가 사진을 편집할 때 컬러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니터의 밝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밝기가 균일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오판을 하게 되죠. 보정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어둡지 않은데 이 부분이 모니터 상에서 어둡게 표현돼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얼마나 밝기가 균일하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측정해 보면요, 지금 170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이쪽은 170, 180, 네, 181. 이 끝 모서리와 가운데의 밝기의 차이는 대략 한 11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가운데가 180이었으니까 이제 우측 하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9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9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를 볼게요. 이쪽 모서리도 거의 한 20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 이게 오른쪽 위하고 가운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 아래쪽은 편차가 좀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건 괜찮고, 이쪽에. 네, 괜찮네요. 이쪽도. 네. 아래쪽만 확실히 조금 밝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니터들이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멀한 모니터라는 거, LCD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지금 뒤에 있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편차가 5에서 6 나거든요. 이 전부 다. 편차가 5에서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진 편집하기는 딱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편차가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니터 수준 딱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의 이제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상당히 매끄러워요. 실제 촉감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터치패드 이걸로 와 정말 현란하게 보정하시는 분들, 보정이 아니죠. 작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우스로 그래서 하거든요. 그냥. 일단은 이제 라이트룸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얼마나 사진을 불러오고 내보내는 속도가 빠른지 그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니까 라이트룸이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올 사진의 개수는 제가 몇 장 넣어놨죠? 334장을 넣어놨고요. 이 중에서 10%가 알파7 알포 6100만 화소고, 나머지, 한 90%가 2400만 화소의 표준 화소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4장입니다. 이쪽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에 게이지. 334장을 불러오는데 걸리는 시간 편집 없이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프리뷰 이미지 맞추고 있죠. 일단 불러오는 건 다 불러왔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편집이 가능한 거고, 근데 빠르게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렸을 때도 끊김없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바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건 240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움직였을 때 세밀하게 움직이더라도 이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작동을 합니다.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스크 한번 걸어 볼게요. 서브젝트 디텍팅 기능이죠. 인물 감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인물을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포토샵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간단하게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토샵으로 한번 넘겨볼 건데요. 자, 포토샵으로 넘겼을 때 포토샵이 실행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조금 기다려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포토샵에 이제 열리는 속도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느려요. 네. 그러니까 라이트룸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토샵이 실행이 되는 것까지가 조금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다른 사진을 그냥 이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려있는 상태죠, 포토샵이. 저기 바로 열려요. 네. 포토샵이 열려있기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진을 어떻게 넘기든 간에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사진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키 파일을 한번 걸어볼까요? 리키 파일을 걸면은 여기서 이제 리키 파일 걸 때 사양이 좀 낮으면은 이게 버벅 끊겨요. 그러면 작업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움직이는 만큼만 딱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작업이 원활한 것을 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화소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내가지고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이제 알파7 알포 610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이고, 용량만 100메가가 넘어가는 파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파일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올리고, 대충 제가 보정을 할게요. 그냥 대충 보정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까지 한번 다 넣어볼게요. 필요 없는 것까지.
대충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아까 전에 표준화소도 로우 파일이고 얘도 로우 파일, 전부 로우 파일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좀 걸리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표준화소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한 번에 바로 그냥 자신이 열렸단 말이죠. 이렇게 한 번에 열렸었는데 고화소 같은 경우는 이게 포토샵이 열려 있어도 시간이 다소 좀 한 2배 정도는 걸리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2배에서 3배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퀴 파일로 뭐 이렇게 작동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드럽게 작동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사진을 처음 불러올 당시에 다소 부하가 좀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고화소 카메라로 못 쓰는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요거보다 고화소 카메라를 주력으로 쓰시는 분은 요거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불러와서 하는 건 되겠지만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분을 불러와서 동시다발적으로 편집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몇 단계 높은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의 성능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가격이 제가 프리도스 버전으로 100만원 초반대에 구입했는데 어떤 분들 보니까 윈도우 포함된 금액으로 100만원 초반대에 구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좀 더 알아보시면 제가 구입한 가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구성도 좋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일단 제가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데는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 주변에 만약에 누가 사진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표준화소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보정을 많이 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데스크탑이라든지 메인 컴퓨터죠. 메인 컴퓨터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서브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좋다라고 저는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메인으로 사진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 이거 사도 되느냐? 메인으로 쓸 건데 물어보면 저는 사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16인치급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화면이 좀 커야 돼요. 처음에 이제 메인으로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화면이 좀 커야지 정말 디테일하게 사진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쓰시는 카메라와 렌즈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능이 좋고 가격도 비싼 카메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작은 화면에서 이걸 보고 어떤 이미지를 판단한다 할 수는 있지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메인으로 쓰는 노트북은 16인치급으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할 겁니다. 실제로도. 또 추천하기 힘든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화소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화소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알파7 R4 정도죠. 한 6천만 화소. 그리고 그보다 좀 낮은 단계인 5천만 화소까지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원하는 작업이 힘들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딸린다는, 힘이 붙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은 뭐 어디까지 됩니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게임 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예. 이거는 게임용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노트북을 돌릴 때 제일 만만한 게 롤이거든요. 롤 같은 경우가 최적화가 상당히 잘 돼 있죠. 그건 컴퓨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최적화가 원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사양에서도 상당히 잘 돌아가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컴퓨터에 넣어서 롤을 한번 실행을 해봤었거든요. 지금 지워버렸어요, 이거. 왜냐면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게임하는데 맛도 안 나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가지고 뭐 작업을 하시다가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끄고 PC방 가시면 됩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감 같은 경우는 이 방 기준으로 이쪽은 없고요. 이쪽은 좀 있습니다. 이쪽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이쪽은 조금 열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워드라든지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는 데는 안 느껴지고요. 이제 좀 빡센 프로그램 있죠.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 이 정도 돌릴 때 여기 열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다가 이제 옆에 이렇게 딱 두고 펜 소리가 돌아가잖아요. 다 들려요. 네. 그리고 이제 펜 돌아가는 소리도 어느 정도는 들립니다. 네, 안 들릴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정숙합니다라고 말하기 힘들고 펜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터리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출장을 서울로 이제 KTX 타고 왕복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강의장에서도 켜놓고 해보니까 좀 여유있게 쓰면 한 3시간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쓰면 한 4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충전하면 한 40, 50%가 충전이 됩니다. 충전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죠. 사진용 노트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렴한 노트북으로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마련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